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마감을 하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계감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뉴스, 이런 것들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진 않았다, 여기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사상 최악의 시기는 끝났다라고 긍정적인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표적인 세계 기업들, 신영자산, 한국투자밸류, KB자산, 이렇게 구분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표 세계 기업들이 하반기에 담은 종목들, 매수한 기업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뉴스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왜 매수했는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D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D램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가는 것인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네, 증시 상황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분위기 좋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것은, 분위기가 좋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연속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연속적인 상승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의 어떤 그 단기적 탄력이 다 줄어들게 되면은 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변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계속 성장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한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살짝 옅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단기적 상승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요, 이런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큰 것은 큰 사이클, 단기적인 것은 짧은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 이후에는 또 살짝 그런 어떤 실망 매물이나 또는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그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야지, 막 치고 넘어갈 때, 또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럴 때 대응하시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주들, 또 단기 급등 상황, 이런 데서 매매하실 때는 항상 그러한 패턴들, 리듬을 잘 타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일단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수치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금 현재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상 최고가 흐름에서 이제 탄력적인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쪽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불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과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자, 이 이야기를 일단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글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것들은 여러 단계에서 본다라면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진핑이 미국으로 날아갈 것이다,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할 것이다는 얘기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걸고 있는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또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끄집어낸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첫 번째 그 1차 무역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뭐냐면, 민감한 부분이 이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논의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민감한 부분들은 또 중국이 거부할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일단 다
재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번에 논의하자, 즉 2차에서 3차에서 논의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 1차 무역 회담을 퍼센테이지로 이제 정의한 결과를 보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40%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무역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이슈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 이제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것은 1차 무역 회담에 대한 어떤 성사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일단 있을 거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대한 일단 1차적인 부분이죠. 즉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경제의 어떤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흐름에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해소가 된다라면 당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긍정적인 뉴스고요. 이제 2차 회담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 강제 이전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될 테고 또 화웨이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변수로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경제 성장률의 저하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무역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원상복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이제 부과했었던 관세를 이제는 조금 철폐를 하고 또는 인하를 하고 또는 이제 매기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그 관세를 아예 없애는 부분으로 이렇게 취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농산물을 많이 사주고 뭐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라면 일단 첫 번째 시점에서는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오히려 좋아지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차 무역회담은 사실 이 경제 성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이제 요구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높여가지고 관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중국이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의미로 7위안을 계속 넘겨놓은 상태였었는데 얼마 전에 1차 협상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안정화를 일단 중국이 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그런 그 좀 뭐라 그러죠 그 중앙은행이 그 증권을 발행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일단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환율을 글쎄요 뭐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끄집어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위안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의미로 썼는지 아니면 이제 무역 분쟁이 해소되는 구간에서 이제 매력적으로 느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건 환율이 아래쪽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의도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러한 부분들인데 여기다 이제 경제 지표들에 대한 걱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있었지만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 지표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중화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현재 그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 중에서도 그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시장을 압박해 왔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면 환율이나 이런 제조업 지표와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분석이 되었었기 때문에 뭐 어쨌건 간에 이런 부분들은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네 뭐 중국과 미국이 마찰을 겪을 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고 또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내년 1월까지 연기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완전히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제 분석을 한 얘기를 보게 되면 이제 최악의 시기가 끝났다. 이제 뭐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 그다음에 이런 그 브렉시트의 위험도 줄어들었다. 즉 대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이 모두 다 해소되는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고, 시장 역시도 여기서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단은 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표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본다라면, 이제 12월 달에 FOMC가 한 번 더 열리게 되는데, 이 FOMC가 이제 올해 마지막 FOMC죠.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즉,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죠. 네, 대표적인 3사, 신영, 그리고 한국투자밸류, KB자산,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어떤 운용사를 뽑았는데, 이 세 개 운용사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매매를 했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신영자산 같은 경우는 다우기술, SK가스, 유니테스트, 테크윙, 원익머티리얼즈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신규 편입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뭐 3%대, 2%대 이런 정도 상태이고요. 한국투자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웰, 그 다음에 키스코 홀딩스, 아이디스 홀딩스, 세방, 그 다음에 동아타이어 이런 정도네요. 네. 그 다음에 KB자산은 휠라코리아, 도이치모터스, 골프존, 그리고 효성화학 등등, 뭐 해마로 푸드 이런 기업들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매수한 걸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신영자산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의 그런 그 종목들을 투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 투자 전략, 즉 밸류에이션이 실적 대비 굉장히 낮게 형성된 기업들, 즉 기업의 가치가 실적 대비해서 낮은 기업들, 이게 저평가된 기업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대체적으로 매매를 좀 하게 됐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기술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었다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투자밸류 같은 경우는 지주사에 집중을 좀 했다고 합니다. 지주사에 디스카운트가 있을 만큼 최근에 지주사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주사를 공략하게 된다면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상태에서는 좀 수익성이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난 상태에서도 지주사를 공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도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주사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상태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밸류는 이제 지주사 쪽으로 집중을 좀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KB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과 같이 해가지고요, 뭐 두 가지 좀 잘 섞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뭐 휠라코리아라든지, 뭐 골프존, 그 다음에 뭐 해마루 푸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종목들 이제 새롭게 요즘에 편입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런 그 자산운용사들이 매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이다, 이런 기업들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지금 신규 편입한 종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본다라면, 그동안 이제 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포인트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이후에 횡보가 나타났었던 포인트에서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매수를 해주게 됐다라면, 이런 기업들은 일단 바닥을 형성하는데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도움이 좀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나쁘게 생각한다라면 자기들이 매수해놓고 우리가 매수했으니까 너희들도 사라, 이런 식으로 뉴스를 뿌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본다라면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지선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이 현재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면 우리도 같이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들 자산운용사들이 매수한 그 포인트로 해서 지분율을 좀 살펴보게 되면 5%대,
많게는 이제 이 한국투자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쪽에 지분을 이제 16%대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정도의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 많은 비중들이 매수가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종목군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점을 형성했다라면 또 최근에 매수한 부분들이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저점권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은 뭐든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에서 요 이야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D램의 가격이 떨어져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18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또 형성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분석들이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은 현물 시장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D램의 가격을 좀 추이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그런 것들이 일어난 이후에 살짝 올라가게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지금 D램 가격이 계속 다시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D램의 현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왜 올라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D램 쪽에 대한 그 부분이 현물 쪽에서 이렇게 그 적용이 되는 부분은 이제 PC용 컴퓨터용 D램인데, 사실 이제 PC D램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변만 돌아보시더라도 이 컴퓨터에 대한 수요보다도 모바일에 대한 수요, 또는 이제 그 웹 서버 쪽이죠. 이제 서버용 그 수요가 더 늘어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2018년도 내내 상승세를 좀 보였다는 것을 이제 참고해 본다라면 PC용 D램하고는 또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PC D램이 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구분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PC용 D램만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PC용 D램은 이 D램 시장에서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가격적인 어떤 그 포인트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버용 D램도 가격이 조금 하락하기는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규모 자체를 봤을 때는 PC용 D램만의 어떤 그 가격 추이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또 D램 같은 부분만 또 딱히 보실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또 삼성전자의 주요 먹거리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 이제 뭐 시스템 쪽 반도체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이제 차후에 나올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 모바일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PC용 이런 쪽에서의 어떤 다른 그 계산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가 완전히 미국의 규제 때문에 마시간 상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는 이제 5G가 되긴 됩니다만은 이제 애플 서비스가 전혀 없는 깡통폰이 돼버렸죠. 그리고 애플은 새롭게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5G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갤럭시는 5G도 되고 애플 서비스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기대감을 또 많이 만들었고, 또 세계 최초로 이제 폴더블 폰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D램의 가격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어떤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이유를 본다라면 이제 연말 시즌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 대형주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특히 IT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성수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 여기다가 성수기, 그리고 대형주, 이러한 부분들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램의 가격만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 연말 시즌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 반등 이후에는 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갔다가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 당분간은 좋은 흐름들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단기적 상승과 하락은 계속 반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지만 투자자들이 뭐 실망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상승 재료에 대한 부분이 약간 사그라들었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최악의 시대는 지냈다라고 일단은 그 보도 뉴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국내에 있는 그 가치투자 대표 세계 운용사들이 하반기에 무엇을 샀는가 봤더니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 그리고 지주사, 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이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자산운용사의 투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D램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얘기인데, D램 가격에 물론 영향을 받지만 그것 외에도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거나 또는 시기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서 해봐야 된다, 그렇게 분석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의 주가와 수익의 관계는 수익이 변화해서 주가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수익의 변화를 주가가 미리 반영해 간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수익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더 이제 우리가 신뢰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가가 먼저 그것을 반영해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